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명암을 제작하고 PDF 파일로 내보내게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위쪽에 인쇄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사이즈도 있는데 혹시라도 명암 사이즈 많이 쓰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90에 50mm라고 잘 나와 있죠? 자, 밀리미터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이곳에 없는 사이즈들을 직접 오른쪽 편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부터 볼게요. 사전 설정 세부 정보는 그냥 명암 만들기라고 적겠습니다. 명암 만들기. 그리고 폭에다가는 이제 인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90mm에 50mm라고 되어 있었죠? 90에 50.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물로서 9cm에 5cm짜리 명암을 제작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분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가 여러 장이 겹쳐 있으면 잘라 나갈 때 그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플러스 2mm 정도씩 여기다 직접 수치를 이렇게 입력해도 되거든요. 플러스 4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엑셀처럼요. 여기도 2mm, 2mm 하시면 54가 되겠죠. 왜냐하면 상하 좌우에 각 2mm씩 여유분을 뒀으니까요. 자, 아래쪽에 해상도는 우리가 인쇄 목적으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300으로 기본 상태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색상 모드는 인쇄, CMYK로 하시면 되겠죠?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하시는 게 아마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명암은 일반적으로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포토샵 파일 하나에 여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지, 즉 영어로는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자, 이 아트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위쪽에 레이어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부분을 보시면 대지라고 있습니다. 뭐 레이어에서 대지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레이어에서 대지로 해볼까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다가 폭은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대로 94mm에 54mm. 자, 방금은 픽셀 단위였는데 그런 단위라도 직접 밀리미터를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대지라고 생겼습니다. 자, 이 대지 방금 하나의 레이어가 있던 거였는데 이게 대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이 대지를 똑같은 크기를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대지라는 이 아트보드 메뉴는 이동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시고 대지 부분을 선택하시면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조금 옮겨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 아시고, 자, 여기 대지 1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앞면이라고 적어 볼게요. 앞면. 그럼 뒤쪽에 있는 이 대지 2는 뒷면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좀 더 구분이 쉬워졌고요. 자, 이렇게 앞면이 가운데 쪽으로 오게 이렇게 조정을 좀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동 도구로 돌아와 주겠습니다. 자,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콘텐츠, 지금 이 명암에서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요소들을 배치해 줄 때 조금 더 보기 좋게 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안내선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위쪽에 보기 부분을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드는 안내선은 새 안내선이고요. 그 다음에 새 안내선 레이아웃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드 형식의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기본 값으로 아마 여러분들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대상을 일단 앞면과 뒷면 똑같이 둘 거니까 이 부분을 모든 대지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색상은 뭐 따로 바꿀 거 없겠죠?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2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열은 기둥이죠. 컬럼이라고 하는데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열이 생긴다. 또 다시 한번 이곳에 커서를 두시고 방향키로 위쪽을 눌러주시면 3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열과 열 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이 주실 건 없고 뭐 0.5mm 이런 식으로 줘도 되겠죠? 지금은 한 3mm 정도를 줄게요. 3mm, 2mm, 네, 2mm 정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행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로 방향의 줄을 얘기하겠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2개 혹은 뭐 3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 콘텐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대략적으로 큰 레이아웃을 통해서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백인데요. 여백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곳에 여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안쪽이잖아요. 잘려나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2mm씩 여유분을 준 거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아예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EMM 적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옆에다가도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컨트롤 V 하시면은 2mm씩의 그런 공통된 여백을 가진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배치가 쉬워지겠죠? 열도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모든 대지로 했기 때문에 이 뒷면 쪽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한면 다시 보시고, 자, 안내선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위쪽에 보기에서 안내선. 그래서 안내선 잠그기를 눌러주시면 안내선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공해드린 CI 이걸 가져와 볼게요. 위쪽에 파일에서 아래쪽에 연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뭐 포함 가져오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연결 가져오기로 할게요. 왜냐면 연결 가져오기로 했을 때 포토샵이라든지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결 가져오기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다 변동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 가져오기로 할게요. 자, 이곳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이 이그젬플 예제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하시면 포토샵 파일이 열릴 겁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크기 조절하는 거는 이곳에 커서를 딱 가져가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죠.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은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율은 유지한 상태로. 그냥 줄이게 되면은 한쪽으로만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Alt 키를 눌러주시고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쪽에 배치해 볼까요? 저는 이 정도에다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쳐주시면은 자, 썸네일 부분이 이런 식의 뭔가 고리처럼 연결고리처럼 생긴 게 생겼는데 이게 연결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파일이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배경 같은 거를 채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주게 됐을 때 저장을 다시 해보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를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원래대로 놨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에 이제 글씨를 놔볼 거예요. 자, 알파벳 T를 눌러서 여기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첫 번째로 이 글자를 쓰기 전에 이 글자가 너무 크거나 자, 이곳에 지금 저는 7.5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눈에 잘 띄게 8포인트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을 정렬을 왼쪽 정렬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또 보시면 검정색 글씨로 쓰겠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검정색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색상 코드 공이 6개인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글을 쓸 때 여러분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짧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우리의 설정값 그대로 이렇게 뭔가 샘플 텍스트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쪽에 커서만 깜빡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내가 직접 원하는 영역을 그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냥 짧게 클릭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 같아요. 자, 이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우리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문자 패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 이름부터 써볼게요. 제이슨 태 이렇게 적어보고 만약에 이 글자의 글꼴을 바꾸고 싶다, 폰트 패밀리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이 문자 패널에서 이곳을 클릭해서 서체 견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게 한글이 지원된다는 폰트거든요. 샘플이라고 써져 있는 건 영어만 지원이 되는 폰트인 거예요. 그래서 서체 견본, 자신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런 서체 견본이라고 써져 있는 폰트들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코펍 도둠체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 뭐 볼드체라든지 라이트, 미디엄 이거는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폭스볼드라고 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선택은 하지 마세요. 기본 글꼴이 가지고 있는 볼드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건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단축키를 알고 싶으시면은 Alt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100 정도. 그리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해서 저는 6.5 정도로 한번 적어 볼게요. 6.5포인트 정도. 그리고 위쪽에 이 폰트는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네, 10포인트 정도로 해고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해서 조금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깔도 다른 걸로 해줄게요. 좀 이런 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구분이 가게끔 해주는 게 좋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아래쪽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메일 주소 이런 것들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곳에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우리의 지금 방금 전에 이 T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010 뭐 저쩌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010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일 땐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안쪽에서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일단 바꿔주시고요. 검정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 글자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7 정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작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시면은 뭐 12에서 14포인트 많이 쓰실 텐데요. 그렇게 쓰면 사실 명함같이 조그만 종이 안에서는 되게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콘텐츠가 배치될 그런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폰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안쪽에 내용들, 이름 말고요. 이런 내용들은 6에서 한 8 정도, 그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도는 한 10에서 12, 뭐 이 정도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디자인마다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6.5에서 한 7 그 정도로 번호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메일 주소 이런 것도 한 6.5에서 7 아니면 7.5까지 쓰기도 해요. 여기서는 조금 더 잘 보이시라고 저는 8로 적긴 했는데요. 여기 일단 적고 나서 좀 조정을 해보죠. gmail.com 이렇게 적고 얘는 7.5 정도로 한번 적어보죠. 7.5 그리고 위쪽에 이곳은 제가 아까 10으로 했었는데 뭐 10.5라든지 1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렬을 좀 해볼게요. 두 가지 레이어를 컨트롤을 누르시거나 쉬프트를 누르고 두 가지 레이어 선택, 그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정렬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혹시 안 나오시면 이 점 3개를 눌러서 맞춤 대상이 선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맞춤 왼쪽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싹 붙었죠. 자, 그리고 요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줄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이쪽으로 살짝 내려주시고, 자, 됐습니다. 요것도 살짝 요 정도로. 그러면 왜 글자가 너무 크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명암 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때 요 정도 크기인데, 이게 뭐 지금 보시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시긴 하겠지만 14로 하면은 정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즈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 왼쪽 편에 한번 어떤 아이콘 같은 걸 좀 놔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글 머터리얼 아이콘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은 이제 이 구글 폰트라는 사이트에 통합이 됐는데요. 머터리얼 시스템의 아이콘이, 이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이건 이제 폰을 얘기해요. 폰이라고 해도 되고 모바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래쪽에 여러가지 이 모바일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은 다른 스타일의 이런 아이콘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것도 조금 올려보시고 필도 눌러보시면 그런 색깔이 차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요걸로 해볼게요. 옵티컬 사이즈는 그대로 48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SVG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PNG, 이미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PNG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되죠? 하나만 더 볼게요. 메일도 보죠. 메일 주소도 있었으니까 메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메일에 관련된 그런 모양들도 나와요. 저는 기본인 이 메일로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고 PNG 그대로 클릭하시면 또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탐색기 창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중복으로 선택하는 건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그대로 끌어오셔도 됩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졌어요. 두 가지 한번 같이 줄여볼게요. 두 가지 또 중복으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작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 놓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알파벳 Z를 눌러서 조금 더 확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 하나씩 움직일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조금 더 크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T 눌러서 조금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은 그대로 여기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은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엔터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글자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왼쪽으로 좀 붙여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죠? 만약에 이 그림 아이콘을 내가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 해당 레이어, 자, 이게 뭔지 모를 때는 눈을 껐다 켜보면 됩니다. 혹은 이름을 미리 바꿔주면 되겠죠? 메일 이런 식으로요. 이름도 여기도 핸드폰, 그래서 메일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절 레이어가 있어요. 이걸로 단색을 눌러주시면 색깔을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색깔이 됐죠. 이 위쪽에 색깔이 있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애한테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그러면 이 메일만 녹색으로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이거를 수고롭게 똑같이 하지 마시고 두 가지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G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곳에 단색을 눌러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번에 클리핑 마스크를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요? Alt키를 누르고 이 경계선에 가져가면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 화살표 나오죠? 이렇게. 자, 이때 Alt키 누르고 클릭만 하시면은 이 그룹에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클리핑 마스크 색깔 바꾸는 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뒷면에다가는 좀 더 단순하게 이 로고 자체를, 이 CI를 오른쪽에 그냥 복사만 좀 해볼게요. 자, 이 베터라이프라고 하는 로고 이그젬플을 선택하시고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자, 지금 이동 도구 선택된 거예요.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되죠. 이때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끌어와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뒷면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저는 요거를 가운데로 배치할게요. 자, 이동 도구 선택이 되어 있고 가운데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자, 이 뒷면은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쁜 명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어차피 이 안내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콘텐츠들을 배치할 때 도움이 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색깔 좀 바꾸고 조금만 배치를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눈을 가려주시면 되고, 요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요거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신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이렇게 내리셔도 될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건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명암 만들기 PSD 됐으면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이 됐고요. 이제 파일에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에 아래쪽에 대지를 PDF로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경로 대상이 나올 거예요. 찾아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경로를 지정하시고, 자, 이 부분을 열기 하시면 해당 경로가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접두어라는 건 뭐냐면 앞쪽에 붙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PDF라든지 대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그럼 명암 만들기 1, 명암 만들기 2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즈니스 카드니까 BC라고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대지 컨텐츠만 선택을 해주시고, 복수 페이지 문서 따로따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대지당 문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코딩은 JPG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ICC 프로필 포함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품질 11로 해서 실행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대지를 PDF로 성공했습니다 라는 창이 나오게 돼요. 자,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했던 그 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bc.pdf, 우린 방금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bc 하나만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자, 조금 작게 해서 두 번째 면도 보려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두 번째 뒷면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성된 PDF 파일을 인쇄소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했던 방식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로 멋진 명암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